정시의 사주명리 제50강 오늘은 육식갑자의 18번째인 신사일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과 사화로 이루어진 신사일주입니다. 전부 음의 지지와 그리고 음의 천간으로 이루어진 신사일주는 사가 신금을 보아서 편관에 해당하고 12운성으로서는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의 지장간에는 무경병이라는 간지가 들어있고 무토는 신금에서 정인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금은 신에서 급제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병화는 정관에 해당하면서 또 걸록지, 무토와 마찬가지로 걸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또 신사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첫째 맵다의 뜻을 가지고 또 독하다, 괴롭다, 고생하다의 뜻도 있고 슬프다, 살생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으로는 매운맛이며 천간으로는 8번째이고 그리고 또 허물이나 큰 죄, 또 새 것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동물로서는 꿩을 나타냅니다. 꿩치죠. 꿩을 나타내고 이 꿩은 즉 아름답다, 예쁘다, 치장을 좋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신의 지지 뿌리는 유금이며 또 수로서는 살을 나타내고 방향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해 지는 서쪽입니다. 그리고 계절로서는 곡식을 거두고 저장하는 가을이며 오기는 습기가 없는 건조한 기운입니다. 색은 순수하고 결백하여서 잡된 마음이 없는 백색이면서 그리고 맛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매운맛, 즉 한자로 신에 해당합니다. 인체에는 폐와 대장을 가리키고 나타내고 그리고 오체로는 사람의 피부이면서 오간에는 코에 해당합니다. 오상으로서는 의리에 해당하는 어째에 해당하고 물상으로서는 보석입니다. 신금은 보석에 해당하면서 사람으로서는 예쁜 사람, 미인, 잘생긴 사람, 미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상으로서는 이슬, 설이 흰구름이며 어상으로서는 어려워의 뜻으로서는 현침살, 즉 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침살이죠. 현침살은 어려와 관계된 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서는 성질로서는 결단력, 카리스마, 그리고 차가움, 냉정함, 그리고 숙살, 가을을 나타내는 숙살, 금을 나타내는 숙살식이라고 그랬죠. 숙살, 그리고 차폐력, 그리고 전부 다 차폐력, 예리함, 그리고 위험성, 무서움, 그리고 통솔력 등을 신금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금이 두려운 것은 편관입니다. 편관인 정화인데 편관에 의해서 정화가 아니죠. 편관인 정화에 의해서 자기의 신금의 보석이죠. 보석의 형이 망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편관인 정화를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토에 의해 묻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매금이라 그랬죠. 매금이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그랬고, 그러나 임수를 보면은 자기의 기운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서 임수를 가장 반긴다고 그랬습니다. 임수는 도체 주옥이라 하여서 보석을 임수로서 깨끗하게 씻으니까 광채가 더욱 난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자기의 광채 반짝거림을 드러낼 수 있다는 뜻으로 임수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사화는 대역, 즉 큰 역과 큰 역 광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화가 일지에 놓인 사람은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활 자체도 바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화는 사문성으로서 앞에는 역, 큰 역을 가리켰고 다음에는 사가 문성이라는 뜻이죠. 글과 관계된다는 뜻인데 사문성으로서 문성이 사화가 즉 문성이 있으면 일지에 사를 놓게 되면은 학문과 또 교육과 관련하기에 지성을 갖추게 되고 일생에 한 번은 교육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화 사문성이 이 사화 사문성이 해수로 충을 받으면은 즉 명조 내에 사해충이 있으면은 또 역마성의 충이기에 인신사해의 역마성의 충이기에 부모의 자전 이전이나 이사 등으로 인해서 사해충이 있는 사람은 학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문성이지만은 학문과 교육에 관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사화는 양의 자리에 있으면서 음인 지지로 임묘진 사오미까지는 전부 양의 자리죠. 양의 자리인데 실제로 또 양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화는 음이 됩니다. 오화는 양인데 사화는 음이죠. 지장간에는 전부 양간을 놓아서 겉과 속을 알 수 없는 지지라고 했습니다. 양의 자리에 있으면서 음의 지지고 또 지장간에는 전부 양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겉과 속을 알 수 없는 지지라고 했고 해수는 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음의 지지로 지장간에는 전부 양간을 놓아서 이 역시 겉과 속을 알 수 없는 것은 사화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화와 해수의 충은 사해충은 음과 음의 충으로서 싸우고 난 뒤에 여운이 오래 갑니다. 음의 충은 싸우고 난 뒤에 여운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충을 가진 자에게 원한을 쌓게 되면은 잘 풀리지 않고 오래 간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음간의 음의 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과 음의 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목과 신금의 충은 인신충이죠. 그러니까 인신충은 전부 양으로 이루어져서 즉 충의 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의 손상은 크지만은 충이 일어난 후에 회복되는 속도는 양의 충이기 때문에 빠르다고 했습니다. 신사일주는 정관으로서 예의를 알고 법을 잘 지키는 바르고 바른 사람의 표상이지만 정관으로 사지에 들어있어서 융통성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신사일주는 정관이 사궁에 들어 생각의 영역에서 일하는 전형적인 직장인의 명이며 공직이 가장 적격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명조에 편관이 투관한다면 기업의 명이기도 합니다. 신사일주가 사업을 한다면 국가와 관련된 업으로서 광급의 일은 좋은 편입니다. 또 신사일주는 지지의 정관을 놓아서 남명일 경우에는 배우자보다는 자식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며 또 배우자보다는 직장일에 얽매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명일 경우에는 배우자보다는 자식과 직장이 우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지의 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명의 경우라면은 배우자의 자리에 정관을 두어서 제대로 자리한 것으로서 배우자의 남편을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사일주는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 그 자식은 아버지의 자애가 구속
즉 속박으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현침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가오기 때문에 불평의 화근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정성이 잔소리와 구속으로 들리기 때문에 서로가 주고받는 느낌은 각각 제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사일주는 지지의 사생지의 생지의 역마를 놓아서 이동이 많은 직업이 좋고 명주 자신도 자연스럽게 이동적 역마성이 강한 직업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일주는 지지의 조토를 보아서 근본적으로는 깐깐하고 신경질적이며 예리하지만은 정관이기에 밖으로 표출되지 않아서 내심을 짐작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신사일주는 현친살인 침을 앞세운 독사로 지지의 살을 놓은 일간 중에서 가장 화가 강한 사람입니다. 을사, 정사, 기사, 그리고 신사, 계사의 일주 중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화가 강한 사람이 신사일주라는 것입니다. 또 신사는 성의, 즉 성의 심볼이기에 배우자 간의 성의 문제가 서로 맞지 않게 나타날 때는 변리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신사는 자형이 침에 눌려서 인신 사이의 역마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지금 사의 머리를 눌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의 머리를 눌리고 있으니까 역마성을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러나 직업이 물상으로서 대체된 군, 법조계, 그다음 세무계, 의료계, 그다음 도축업 등에 해당한다면은 역마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신사일주는 지장간이 관인비 구조로 되어 있고, 관인비 구조로서 정신기 3자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신기 3자를 갖추면은 정신기는 인성과 그리고 신인 관성, 신은 관성을 이야기하죠. 정은 인성, 신은 관성, 그래 기는 그러니까 비겁을 이야기합니다. 비겁을 이야기. 삼자를 모두 갖추게 된다면 적절한 처세로 신사다운 품위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또 정신기는 나를 이끌어가면서 나를 똑바로 서게 하고 힘찬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또 정신기의 3자를 갖추면 삶의 근본적인 바탕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 정신기의 3자를 갖추게 되면 부러울 게 없는 사주가 된다고 하였고, 신사처럼 점잖고 예의 바른 정말 신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관병화가 근록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관인 병화가 근록에 있기 때문에 정신기 3자를 갖추고 신사가 파운 품모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다우는 정신기 3자는 나를 도우는 인성이 있고, 혹시 내가 어려울 때는 나를 고무시켜서 힘을 주는 형제의 비겁이 있으며 나의 품위를 지켜주는 정관, 관성이 있는 신사일주는 기본이 잘 갖춰진 일주라고 했습니다. 또 신사일주는 급제가 장생지에 놓여서 강한 자존심을 나타내고 인수가 근록을 보아 교양과 예의가 있는 신사라고 했습니다. 신사일주는 겉으로는 금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력과 고집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신사일주는 지장간의 관성과 안명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음은 여리고 다정다감하여서 배우자에게 세세한 관심을 많이 보이는 아주 유한 사람입니다. 또 청간지지에 비겁을 놓으면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어부증이나 어처증으로 변하여서 폭력을 불러오는 불상사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비겁을 놓은 경우죠. 또 신사일주는 영물인 백사와 같이 신사일주는 흰색이면서 뱀이니까 백사가 되죠. 백사는 영물이라고 했습니다. 백사와 같이 신비스럽고 영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 신사일주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신사일주는 사물을 바라볼 때 눈이 아주 냉철합니다. 그리고 또 신사일주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향도 강하며 속에는 지혜가 강교한 부분이 함께하고 있는 일주입니다. 또 신사일주는 무자시에 태어나면 길격이 될 가능성이 큰 일주입니다. 그리고 또 신사일주가 토인성의 도움을 받으면 아름다운 보석이 빛나는 모양으로서 출세하는 사람이지만은 화간성이 너무 강하면은 태강하면은 보석이 불에 녹아서 유리구슬로 변하거나 아무 쓸모없는 새덩이나 흉기가 되는 것처럼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서 거리를 전전하는 불황자가 되기 쉽다고 했습니다. 화가 너무 강할 경우죠. 신사일주에서 병화인 간성은 살을 보아서 근록에 놓이게 되고 근록에 놓이게 되니까 녹자사궁에 있게 됩니다. 녹자사궁에 있다면 명주 자신은 관성이 녹자에 있기 때문에 보수가 많은 편이라는 거죠. 많은 직업일 수도 있고. 그러나 사궁은 그 보수를 받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함을 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상관이 명조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 경관하여서 직주의 이동이 빈번할 수 있고, 명조 내에는 상관이 없고 운에서 오는 사람이라면 운에서 올 때 그때 상관 경관하여서 탈직하거나 퇴직할 수 있다는 시기가 운에서 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명입니다. 여명의 경우라면 배우자가 녹자 사궁에 있다면은 녹봉 즉 보수가 괜찮을 수 있으나 그 직책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고 아니면은 위험성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거나 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남이 잘 하지 않은 한직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의 개념을 단순히 사고의 개념으로서 보면은 녹자 사궁의 남편은 육체적인 것이 노동이 아닌 정신적인 아이디어 즉 화이트 칼라의 직업으로서 많은 대가를 받는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명의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여명이 아니고 남자의 경우라면은 남명이라면은 녹자 사궁은 즉 관은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식은 녹자 사궁에 있는 자식은 살을 몸이 아픈 단계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사이기 때문에 몸이 아픈 단계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신적인 영역으로 볼 때 사는 정신적으로 영역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영역으로 볼 때는 학창 시절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졸업 후에는 훌륭한 기업에서 보수를 많이 받는 인물이 되어서 훤한 자식으로서 일단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건강이 약화된 아픈 단계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회 개념을 일단 정신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사회 개념을 정신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일단 공부를 잘 해서 훌륭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사일주는 인계수 식상이 절태로서 절태종 사지에 놓인 사람입니다. 없을 경우에는 지금 지장간에 없을 경우에는 자가 아니고 종의 글자를 갖다 쓴다고 했죠. 종의 글자를 씁니다. 지장간이 없을 경우에. 그리고 식상이 절태에 놓인 신사일주는 자기가 먼저 활발하게 나서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사일주의 사람도 4, 5, 미월에 나거나 병정화가 세력을 갖추고 있는 명조라면은 식상의 힘을 발휘하게 되어서 먼저 나서는 맹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사일주가 해자축월에 나면은 충과 또 명암합이 있고 공입된 자가 오기에 그때마다 서토리를 엮어가는 비교적 바쁜 사람입니다. 또 식상이 절퇴인 신사일주가 여명이라면은 여자라면은 우선 절퇴에 있기 때문에 식상이 우선 자식을 가지기 힘든 구조이기도 하겠지만은 키울 때도 항상 사고수나 병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힘을 써야 합니다. 남자라면은 식상이 절퇴인 사람은 소심한 사람으로서 덤벙대는 일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억제까지 이루고자 하는 노력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남명에서 식상은 장모에 해당하여서 결혼 전에 장모가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이주를 가셨거나 국내에 계신다면은 좋은 위치에 계신 분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절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금 전부 설명해 놓았던 것입니다. 신사일주는 사화가 정관으로서 직장인의 명이 되며 그리고 치장관 내에서도 급제인 경금을 놓아서 사업을 하면 곤란한 사람입니다. 급제는 나의 재산인 을목이 경을 합하여 급제 쪽으로 옮겨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 경금이 사화를 보면은 장생지로서 사지에 놓인 나의 경우보다는 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어느 경우를 비교해도 사업이나 동업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급제가 나의 사주 내에 있다는 것은 내 역시 급제의 성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형제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급제인 경금은 장생이고 그리고 신금이 나는 사지에 놓이고 또 재성의 합인 경을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유산 분배 등 모든 재물 부분에서는 내가 단연코 형제들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신금이 경금을 보아서 철추 세옥이 되면은 성정이 대단히 예리하고 분석적이며 그리고 예민하여서 직업으로는 법조계나 의료직, 세무직, 회계직 등이 좋습니다. 신금은 타인에게서 받는 간섭은 무엇보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운에서 경금이 와도 신금에게는 철주 세옥이 작용하여서 관재수가 들기 쉬우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신사일주가 정제인 간목을 보면은 병종사궁으로서 근본적으로는 재성과는 인연이 강한 편은 되지 못합니다. 재성을 배우자로 본다면은 몸이 약한 사람이거나 배우자가 재적인 능력은 넉넉한 사람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사궁과 역마지를 보아서 명석한 사람이며 여기저기로 움직임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로서 발령장에 따라서 근무지가 바뀌는 교육직에 있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사일주는 자신이 정신기가 구비되어 있기에 정관으로 재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재성을 이룰 수 있는 바탕에는 관은 병궁이므로 남을 치료해주는 의료직일 수도 있고 병은 또 역모의 개념으로 보아서 돌아다니면서 재성을 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상에서부터 외국으로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일주가 을목인 편제를 보면은 목욕지로서 욕종 사궁에 놓이게 됩니다. 욕지는 생지를 바로 지난 상태로서 생활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재성이 욕종 사궁이면은 재의 출입이 빈번하여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둘 수 있는 때로서 주위의 도움을 얻고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을목인 재성은 신금에서 가장 불안한 상태이기에 재물의 파산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형제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경을 합으로 인해서 형제에게로 재물이 쏠려서 나는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이재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자산의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명조를 가진 사람이라면 미리미리 보험 등을 활용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을목이 오는 시기는 재물에는 손재수가 따르고 남자의 명이라면 믿고 의지한 배우자나 연인에게 자이든 타이든 피해를 입히게 되고 또 부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사일주가 을목을 보면은 모든 것이 불리한 때입니다. 신사일주가 이재의 형태로 돈을 번다면은 무토, 땅, 즉 부동산으로 치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관인상생으로 정보를 얻어서 강해진 인수가 급제를 다시 생하여 태강한 급제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사일주가 진토의 운을 맞으면은 진사지망살의 운으로서 식상인 인계수는 절퇴지에 있기에 절퇴종사지에 놓입니다. 이때는 명주가 아무리 전진하려고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지랖이 통하지 않아서 명주로서는 답답한 시기가 됩니다. 이는 천간으로서 인계수 운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계수 운에는 식상이 절퇴로 놓이는 시기로서 나는 옴치로 들지만은 관성의 힘은 배가 되어서 상승되고 재성의 힘은 그 대신 줄어들게 됩니다. 신사일주의 여명은 명조가 식상절퇴이기 때문에 관성의 힘이 살아나는 명조로서 비교적 반듯한 관성의 힘으로 살아가는 명조입니다. 신사일주가 진시에 나서 명조에 지망을 놓고 있다면 평소에는 무난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화 정관을 움직이는 임목이나 해수의 운이 오면 형살과 충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명주의 안전자리인 지지, 진사, 지망살이 심하게 움직이고 일간의 병신합도 깨어집니다. 이때 명주는 거물의 가치 모양으로서 탈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직, 변직 등을 하게 됩니다. 신사일주에서 해수의 운이 오면은 수기가 창궐하여서 병화, 간의 기운은 쇠퇴하고 급제의 기운은 살아나서 나의 재물이 손상될 우려가 큽니다. 재물뿐만 아니고 배우자의 일탈마저도 우려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지껏 이루어 놓은 재물이 한방에 날아갈 수 있는 때가 바로 급제가 준동할 때인 수운이 오는 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 내에서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승진의 기회에 있는 사람이라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운이기도 합니다. 신사일주가 병신시에 나면은 과의 유정으로서 중년 이후에 외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과의 유정은 합이 많아 정이 지나친 것으로 일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명에서는 대기하는 것으로서 격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운에서 올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화와 신금이 모여서 합이 형성될 때는
지금 병신일주의 사화와 그리고 병신합이 올 때죠. 그럼 이때의 신금입니다. 그렇게는 사신합이 될 때도 있고 사신형살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각각 어느 때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화와 신금이 모여서 합이 형성될 때는 수의 기운이 명식에 많을 때이며 또 형사를 보일 때는 서로의 운이 또 비등할 때는 형살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신사일주는 간지가 충을 받는 을해운이나 정해운에는 재성과 간성에게 해가 있는 운입니다. 유운이 오면은 비겁의 기운이 상승하는 운으로서 신상의 변화가 많게 됩니다. 그리고 인운과 신운에는 즉 사명살 운에서는 수술수가 따르는 운입니다. 그리고 수루는 원진살로서 중령기 이후의 사람이라면 신경쇠약이나 우울증 등이 생기기 쉽고 또 해운에서는 지지 땅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같아서 심신이 불안해질 수 있고 오운에서는 이성으로 인한 난이 따라서 내가 견디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진우는 지망살로서 사고나 부부 이별수가 있으며 소인은 매사가 잘 풀려가기 힘들지만 대인의 경우에는 천복이 따르는 해로서 희비가 교차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사주 원국에 기토와 섭토인 진이나 축이 있으면 인품이 좋고 예절 바르며 또 복도 따르지만은 신약하면서 조토의 생을 받으면은 대체로 경박해지고 다변해지고 신경질적이며 까다로운 사람이 됩니다. 병화 간운에는 합화하여 바쁘게 되고 직장의 이동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신사일주는 간, 폐, 치질이나 담, 비위, 기관지, 빈혈, 혈질 등의 질환에 취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50강 60갑자의 18번째인 신사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사일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51강은 이모일주편을 보내드립니다. 계속적인 구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